네, 저는 서울벤치대학교 이주열 교수입니다.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엑셀러레이터이기도 하고 투자자이기도 하고요. 비즈니스 모델하고 기업가 정신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10년 전에 딱 청년 자기다음학교를 설립을 했어요. 10년 전에 다음 세대 청년들을 키우는 일에 내 인생의 후반전을 보내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때 제가 4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래서 40대 초반에 청년들을 좀 키우고 100살까지 한번 이 평생 동안 해볼 일을 좀 찾아보자라고 해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외부 투자 후원 하나도 안 받고 제 돈 갖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300명 넘게 학생들을 키웠고요. 이 학생들 중에 컴퍼니 빌딩이라고 해서 스타트업을 육성해서 지금 저랑 같이 회사 만든 기업이 한 13개 정도 됩니다. 이 친구들 잘 성장하기도 하고 뭐 잘 안 돼서 망하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건 이 친구들이 자기답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져요. 조선일보에서는 이제 스타트업 챌린지 포럼이라고 해서 주임 교수 하면서 우리나라에 뭐 유니콘들 많이 불러다 강의를 하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스타트업 생태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기존에 사업하시던 분들은 저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돈의 흐름, 자본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권의 책은 많이 팔렸고요. 이 두 권의 책은 컨설팅 회사에 있을 때 쓴 책인데 저 책으로 한 200억 정도 벌었습니다. 200억 이상 번 것 같아요. 이 책은 쫄딱 망했습니다. 너무 일찍 썼어요. 코로나 전에 썼거든요. 코로나 중간에 썼으면 괜찮았을 텐데 근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지속 가능성, 서스테너빌리티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다시 책을 읽기 시작하긴 했지만 좀 늦은 것 같고요. 작년에 이제 쓴 책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학생들 가르치던 내용을 쓴 책인데 이 책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볼 때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쓰긴 했지만 중년들 이상이 더 많이 읽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청년들만이 나다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중년 그 이상이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퇴직 이후에 방향을 중심 잡기를 안 해놓고 실제적으로 무언가 이야기를 들으면 귀가 되게 얇아져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해야 될 거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퇴직금을 다 날려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중심이 잡혀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다. 청년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중년 그 이상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왜 그런가에 대한 부분을 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ESG 쪽, 서스테너빌리티죠.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오랫동안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있고 책을 내고 있고 가르치고 있긴 한데 작년에 이제 재작년에 이제 한양대학교에서 봤었던 내용도 책으로 엮었어요. 책으로 엮어서 이제 1월달에 나오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랑 좀 얘기할 거는 나다움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가는 게 어렵기는 하지만 인생에 한 번쯤은 나 자신을 마주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가거든요. 앞만 보고 달려가가지고 본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본인의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에 대해서 잘 생각 안 하고 그냥 앞만 보고 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돌아보면은 나는 없고 실제적으로 내가 아닌 사람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다 보면은 본인이 내가 여태까지 뭐하고 살았는가에 대한 인생에 대한 후회가 굉장히 많이 났기 때문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형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디제스터라는 단어가 재난이라는 단어잖아요. 그죠? 재난, 재앙. 디제스터는 디스라는 단어하고 에스터라는 단어가 합성어예요. 디스는 disappear라는 뜻입니다. 사라지다라는 뜻이에요. 사라지다. 에스터는 별이라는 뜻이에요. 중세시대에 배를 타고 이제 어부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죠. 항해를 나갈 때 비구름과 먹구름이 몰려올 때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될 별이 사라진 상태. 별이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가려진 거죠. 그 에스터가 사라진 거예요. 내가 인생의 좌표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막 달려가는 것 자체가 디제스터라는 이야기예요. 이 디스하고 에스터의 합성어를 디제스터라고 이야기하는데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다면 그것 자체가 실제로 재난이 아닌가. 나답지 않게 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디제스터라. 이건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시인 박노해 씨가 한 이야기입니다. 시인 박노해 씨가 인생에서 자기다움, 자기의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재앙이고 재난이다라고 자기 책에서 고백을 했거든요. 이 나답게 산다는 말을 보면요. 여러분 답다 앞에 있는 게 명사예요. 나답다면 나는 명사잖아요. 그죠? 변호사답다라면 답다 앞에 변호사 명사잖아요. 그러면은 이 변호사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본질과 속성과 가치와 신념을 따라 살고 있으면 그게 변호사다운 거예요. 의사다운 건 뭐예요? 의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의사로서의 본질, 속성, 가치, 신념. 다시 말하면 의사는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케어해서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이 본질적인 부분이 답다랑 결합이 되어서 자기의 본질적인 아이덴티티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답다는 거는 내가 갖고 있어야 될 본질 속성 가치와 신념을 따라 살고 있으면 나다운 거죠. 이거는 사명 또는 소명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다는 말을 보면요, 아름답다, 답답해 있는 요 아름은 그럼 뭘까요? 명사겠죠, 그렇죠? 그럼 아름의 뜻은 뭘까요? 이 아름의 뜻이요, 나란 뜻이에요. 나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다울 때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왜? 여러분다울 때가 그 모습이 멋져 보이거든요. 그 모습이 괜찮아 보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서정범 선생님, 경희대학교 교수님이죠. 어원별곡이라고 옛날 TV 프로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 어원별곡에 보면은 아름답다의 어원이 나란 뜻이에요. 나. 결국에는 나답게 살 때. 그럼 나다운 건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본질과 속성과 가치와 신념. 여러분이 어디에 인생 후반전에 어디에 의미와 가치를 두고 살 것이냐, 거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가치관이죠. 가치관. 다른 말로 미션이죠. 미션. 여러분이 어디에 의미와 가치를 두고 살아갈지 그거를 정해놓고, 그 방향을 정해놓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한테 굿 임팩트,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다움은 내가 속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잡복이 아니에요. 내가 속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이때 필요한 게 뭐냐? 그게 탁월함이에요. 내가 속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그 공부는 뭐예요? 그 탁월함을 위한. 그래서 나다움과 탁월함과 선한 영향력은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 이 재밌는 게 MKY라고 김희영 대표 아시죠? 스타 강사. 제가 거기 자문 교수거든요. MKY의 플라이휠을 제가 만들어줬어요. 나다움, 탁월함, 선한 영향력. 여러분의 여러분 다음으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려면 탁월해야 됩니다. 그 탁월함은 여러분 인풋을 집어넣어야죠.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과 아웃컴이 있거든요. 인풋을 통해서 아웃풋, 아웃컴을 만들어내는데 그 아웃풋과 아웃컴이 내가 속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 굉장히 나다움에 대한 부분들은 인문학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의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의 삶에서 가장 나다울 때는 언제인가 고민해 봐야 돼요. 언제가 나다운 거지? 언제가 정말 내가 행복한가? 이에 대한 부분들을 본인 스스로가 계속 고민해보고 써야 돼요. 나의 미션은 뭐냐? 살아가는 존재 이유인 거죠. 여러분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누가 물어봐도 아빠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거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거야 라고 명확하게 워딩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빠가 살아가는 이유? 야, 그런 거 묻지 마.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중년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살아가면서 마무리해야 돼요. 옛날에는 철없이 막 살았다고 하면 이제는 그럴 수 없거든요.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 몸짓 하나가 아이들한테 미치는 게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움직임 하나하나, 언어 하나하나가 품격이 있어야 돼요. 그 품격이 있고 그 안에 향기가 나려면은 내 안에 내면이 어떻게 보면은 다듬어져야 되고 이 안에서 충만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나를 무엇로 채울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이 책을 읽으셨을 거예요. 읽으신 분도 계시고 안 계신 분도 계시지만 1월달에 이 책을 제가 다시 집어들었어요. 7번째 읽는 거예요. 이 책에서 주는 의미는 딴 거 아니에요. 인간의 의미 추구가 얼마나 중요하냐. 어떤 사람이 생존하는가 봤더니 살아야 될 사명이, 소명감이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 딴 게 아니야.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미션인 거죠. 미션에 오리엔트된 기업과 미션에 오리엔트된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그 미션을 놓지 않고 살아가면은 저는 살아남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살아갈 이유, 존재의 이유가 없으면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도 갔다가 저렇게도 갔다가 방향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방향, 중심이 없으니까. 그 중심을 잡고 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그 중심 잡고 계속 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지난 10년 동안에 자기다움 학교하면서 제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왜? 1년에 1억씩 제 돈을 다 쏟아 부었으니까. 돈 모은 거 다 쏟아 부었어요. 어디 돈 받을 생각도 없었고.
힘들죠. 힘들지 않겠어요. 와이프한테 맨날 혼났죠. 너 돈 벌어야 되는데 자꾸 뭐 하시는 겁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의미와 가치를 두고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바라간 거예요. 이 책을 제 친구가 읽고요. 책을 집어 던졌대요. 왜냐면 질문이 많거든요. 책에.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꼭 마주해야 될 질문들을 계속 했어요. 이 질문을 읽다 보니까 질문에 본인이 답을 해야 되는데 답을 못하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답을 못하는. 내가 왜 이 질문에 답을 못하고 있지? 화가 나가지고 집어 던지고 저한테 책에 전화를 건 거예요. 전화하면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따위 책을 썼냐고 막. 너 딱 기다려. 2주만 기다려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2주 동안 이 책에 있는 모든 질문에 내가 다 생각하고 고민해서 써보겠다. 2주가 지났어요. 2주가 지나서 스타벅스에서 만나자고 전화가 왔어요. 책을 갖다 30권을 들고 왔다. 무서워가지고 왜 그래? 그랬더니 야, 이 책에 대해서 내가 읽고 나가지고 내가 질문에 답을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아. 내가 방향을 잡았어. 내가 인생의 후반전에 방향을 잡았어. 그 친구는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향방 없이 막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돈 되는 거 다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내 나이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중심을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죠. 저도 감사했죠. 저는 그 책을 때릴 줄 알고 겁이 났었는데 MKY에서 이 강의를 김미영 대표가 종단녀분들한테 해달라고 요청해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한 5만 명이 넘게 보셨더라고요. 많이 보셨어요. 중요한 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강의를 이렇게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도 1월 달부터 교수님 저희 앞만 보고 가지 않고요. 이제는 나를 바라보고 나답게 살려고 저희 결정했어요. 책 읽고 다 해요. 좋은데 오래 못 가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가 되게 중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건강한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우리 벤처 포럼보다 더 많이 움직이는 것 같다. 여기 이제 같이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건강한 커뮤니티가 더 확산됐으면 좋겠다. 집에 가셔서 오늘 해보실 거는 전 이런 부분들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책에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써보십시오. 여러분이 의미 있게 생각하는 걸 써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어디에 내가 내 힘을, 내 시간을, 내 노력을 더 쏟을 것인가, 웨이트를 쏟을 것인가. 앞으로 여러분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내 건강도 한정되어 있고 내 돈도 한정되어 있어요. 어떤 거에 의미와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선순위를 매겨야 됩니다. 우선순위. 근데 내가 생각할 때 가치 있다는 생각을 써보고 그 안에서 웨이트를 매기셔야 돼요. 저는 청년들을 세우는 게 저한테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10년 전에 키웠던 그 아이들이 지금 성장해서 30대 후반까지 갔거든요. 30대 중반 후반? 재밌는 건 저희 아이가 이번에 대학 들어갔어요. 그 아이를 누가 가르칠까요? 제가 가르칠까요? 저희 제자들이 가르칠까요? 저희 제자가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저희 제자들이 얘를 만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은 저희 제자가 아이를 낳으면은 누가 가르칠까요? 저희 아이가 가르치겠죠. 이게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거예요. 청년들을 가르친다는 게 단순하게 그냥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아이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탄탄하게 만드는 게 저는 더 중요합니다. 이 아이들이 얘기해요. 교수님은 저희를 가르칠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랑 있을 때도 제가 웃음을 띄고 미소를 띠긴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제자들이랑 있을 때가 가식 없는 훨씬 더 이렇게 그런 미소가 나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아이들한테 매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약해지지 마, 안주하지 마, 괜찮아, 도전하자. 그 도전을 하자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먼저 도전을 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저도 먼저 도전하고 제가 경험해보고 경험해보지 않은 걸 하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폭력이거든요. 이상한 것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나 자신을 잃고 사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직장에 가보니까 실전이잖아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들이 이상적인 모습과 지금 현실의 갭이 너무 큰 거야. 이 갭을 줄일 수가 없으니까 고민이 많기 시작하는 거죠. 이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직을 할 때는 연봉과 커리어에 맞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가치가 있었는지, 야, 이직을 하더라도 네가 생각하는 그 미션에 맞는지 생각하고 이직을 해야지. 연봉과 커리어에 따라가면 그거는 양아치 아니냐. 가치를 추구한다고 하면은 이직에 대한 부분들도 가치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이 학생들한테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거 딴 거 아니에요. 제가 정말 즐겁고 행복한 건 타인의 성장을 돕는 거. 이 일이 가장 나답다라고 생각하고 가장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한테는 어떤 일이 가장 행복한 일이고 어떤 일이 가장 즐거운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인가 써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 9년, 10년 동안에 저는 이제 자기나마학교 제가 대표가 아니고요. 저희 제자한테 물려줬어요. 네, 세습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물려주고 20명의 코치를 양성하고 이 친구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를 빼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의는 제가 하긴 하지만 이 친구들이 자기들끼리 운영하면서 제가 단톡방에 같이 있는데 다음 주 모임이 설레인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설레이는 모임을 얘들이 하고 있구나. 설레이는 모임을 내가 만들었구나. 그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걸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했지만 본인이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분해를 해보셔야 돼요. 내가 했던 일을 쭉 보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희열을 느꼈고 어떤 일을 했을 때 보람을 느꼈고 어떤 일을 했을 때 칭찬을 받았고 어떤 일을 내가 잘할 수 있고 어떤 일을 내가 좀 더 좋아할 수 있는지를 분해를 해보셔야 돼요. 그럼 이거 모를 것 같다 그럼 써보고 나를 가장 잘하는 친구나 나를 가장 잘하는 남편이나 아내한테도 물어봐야 돼요. 물론 남편하고 아내가 좋은 피드백 주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물어보셔야 돼요. 나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엄마들한테 엄마가 아이들의 장점을 20가지 써보세요 라고 하면 엄마들이 못 쓰세요. 거의 못 쓰십니다. 착하다, 잘생겼다 뭐 요 정도 단답형인데 그게 아니라 문장으로 했었어요. 문장으로. 일주일 시간을 드려요. 일주일 시간을 드리면은 그 시간 안에 관찰하고 쓰시거든요. 그걸 관찰한 걸 쓰고 아이 앞에서 읽어주라고 얘기해요. 그럼 아이가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엄마 내가 이런 장점이 있었어? 나 이런 거 잘할 수 있구나. 아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본인도 잘 몰라요. 그래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는 챌린지 리스판스의 반복이잖아요. 탁월해지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되냐 제가 그거 알려드릴게요. 아놀드 톰비가 역사는 챌린지 리스판스의 반복이라고 했어요. 지금 코로나가 주는 챌린지가 있고 전쟁이 주는 챌린지가 있고 경제 위기가 주는 챌린지가 있잖아요. 이 챌린지에 어떻게 리스판스 하냐에 따라 선택인 거죠.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데 리더가 세워지는 방식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역사 속에서 리더는 이런 챌린지가 왔을 때 리스판스 하는 사람에게 리더가 되는 자격을 주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회의를 하시잖아요. 이거 누가 해볼래? 제가 이제 교수니까 야 이거 누가 한번 해볼래? 누가 발표해볼래? 어느 누구도 손을 안 들죠. 고개를 숙이고 있죠. 그때 누군가가 교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리스판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표하겠다고 하면 그 친구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자리조사해야죠. 사람 만나야 되죠. 연구해야 되죠. 리스판스 하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축복이 뭐예요? 그게 어빌리티예요. 제가 이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손을 들면은 그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책임지는 자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리스판스 플러스 어빌리티가 뭐예요? 리스판스빌리티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은 어떤 사람이냐?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책임지는 사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요. 문제에서 기회를 발견하고 이 솔루션을 만드는 건데 중요한 건 뭐예요?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책임지는 사람. 리더는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책임지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게 지금 우리 이 시대에는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탁월해지고 싶다 어떻게 해야 돼요? 리스판스 하셔야 돼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헬조선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다 가져주고 준 거예요. 찾아준 거예요. 교수님 대한민국이 이렇게 안 좋아요. 야 니들은 그게 안 좋아 보이지? 여러분 비즈니스맨은 이걸 뭐라 그래요? 비즈니스 오퍼튜니티라고 얘기하죠. 그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솔루션을 만들 수 있으면 여러분 돈 벌어요. 그렇죠? 지난 코로나 때 돈으로 다 떼었으니까 지금 문제가 터진 거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돈을 찍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더 큰 문제가 생기긴 했죠. 저출산 문제 해결하려고 지난 우리가 16년 동안에 돈 얼마 썼을까요?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쓴 돈. 문제가 있는 곳에 정부나 기관이나 사람은 돈을 쓰거든요. 돈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쉽거든요. 280조 썼어요 우리. 280조 썼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0.78에서 0.6으로 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문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탁월해지려면 리스판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리스판스 할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게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정부예산은 뭡니까? 이 정부예산은 여러분들이 사업하실 때 돈이 어디를 쏟는가를 보면 알 수 있죠. 이 돈을 쓴다는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는 사업의 기회가 되겠죠.
요 몇 가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게 저한테 상담을 오신 분이에요. 지난 30년 동안 직장을 다니다가 8년간 임원으로 있다가 나는 성과를 잘 내가지고 승진할 줄 알았더니 잘렸다. 1년 동안에 고문으로 있으면서 화병 치료하신 거, 화병. 제가 선배님한테 계속 얘기했거든요. 화병 치료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좀 감사함으로 1년 30년 돌아보면서 감사로 돌아보고, 그리고 나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 LG그룹에 삼성그룹에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나오는 이 브랜드 다 떼있는데 이 브랜드를 떼고 나왔을 때가 진짜 나의 모습이에요. 나라는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어낼 시기인데 1년 동안을 화병 달 수 있다고 끝내신 거예요.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어디로 갈지. 이제 고문 역할도 끝난 거죠. 이틀 만에 퇴직을 결정했대요. 명예퇴직을 하라고 바로 은행에서 나왔대요. 왜냐면은 은행에서 이제 퇴직을 안 하면은 퇴직금이 팍 줄어드니까 어쩔 수 없이 이틀 만에 명예퇴직을 하고 멘탈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멘탈이 무너져 버렸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퇴직하겠다고 연락을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잖아요. 여기저기서 연락을 하니까 귀가 얇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중심 잡기부터 해야 돼요. 인생의 후반전 어디다 의미를 두고 같이 연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저는 이게 제일 안타까웠어요. 저 선배인데 30년 넘게 다닌 직장에서 퇴직을 했어요. 아침마다 양복 입고 소파에 걸터는데 그래서 여보 왜 그래? 퇴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루틴이다 보니까 30년 넘게 루틴이다 보니까 소파에 걸터 앉다가 선배가 우울증이 왔어요. 병원에 간 거죠. 의사 선생님 처방을 내렸어요. 처방이 더 웃겨.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피트니스 센터 가셔가지고 오후 2시까지 버티십시오.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서 피트니스 센터까지 가서 버티면은 문제가 해결돼요? 안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선배 뭐 좋아해? 뭐 잘할 수 있어? 직장 다닐 때 어떤 걸 가장 잘했던 것 같아? 근데 본인은 부하 직원 코칭을 제일 잘했대. 자기가 코칭해주는 직원들은 성과가 많이 났대. 그래? 코칭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래? 코칭 내가 알려줄까? 인코칭 홍희숙 대표 소개하고 코칭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대학원까지 가서 지금 대기업 임원으로 나왔으니까 대기업 임원들 코칭하고 계세요. 저보다 더 잘 나가세요. 이분이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가장 힘들었던 거 뭐냐면 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퇴직하고 나오신 분들은 저는 공간, 특히 남자는 무조건 공간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집은 남자 공간이에요? 여자 공간이에요? 아내의 공간이에요? 남편의 공간이에요? 아내의 공간이에요. 집에 오래 있으면 혼나요? 안 혼나요? 나가라고 하잖아요. 계속 밥 해줘야 돼. 돌아서면 막 돌밤이라고 하잖아요. 엄마도 제일 싫어하잖아요. 남편들은 아침에 자기 루틴을 만들 때 자기 공간이 있어야 돼요. 20만 원, 30만 원이도 이런 공간에 와서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고 과거를 돌아보고 정리하고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탐색할 수 있는 자기만의 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집에서 찬밥인데 갈 데도 없고 전전긍긍 언제까지 산에 가실 거예요? 언제까지 바위 붙잡고 사진 찍으실 거예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만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것들을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다. 마지막 이거 하나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통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전략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분짓는 거예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것에 중점을 두는 건데 그 변하지 않는 건 뭐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여러분이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고객들한테 매여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고객이 우리를 찾을 때까지가 우리의 유통기한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사용 가치는 고객이 시장이 우리를 찾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고객이 우리를 찾을 때까지 오래도록 여러분이 아름다운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